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 인사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들 신속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승패 예상했던 것이 오늘은 딱 5화를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변수가 있었어서 그런 것들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 워싱턴의 홈에서 경기가 열렸었고요. 지금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경기력인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제 생각엔 케이드 커닝햄의 야투 기복 같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케이드 커닝햄의 야투가, 사실은 이 선수가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인데 야투가 조금 많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팀 전체적으로도 기복이 생기는 그런 모양새예요. 오늘은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25득점을 올리면서 분투를 했지만 이 선수가 언제까지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는 오늘 브래들리 빌이 경기 초반에 등 쪽에 조금 불편함을 느껴서 경기에서 빠졌었는데 다행히도 4쿼터 후반에 경기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오랜 시간 출전하지 못했지만 워싱턴이 홈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특히 카일 쿠즈마가 25득점으로 팀의 공격을 완전히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도 13개의 야투만을 던지면서 20득점, 굉장히 오랜만에 효율 높은 공격을 보여주면서 비록 파울을 5개를 범하긴 했지만 그만큼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브래들리 빌의 공백을 윌 바튼이 벤치에 나와서 정말 훌륭히 메워줬습니다. 30분 가까이 뛰면서 16득점에 4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몬테모리스도 본인 특유의 그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6개의 리바운드와 6개의 어시스트로 팀 승리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벤치가 오늘은 아무래도 가비지 경기가 되다 보니까 벤치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델런 라이트 같은 선수가 이제 수비에서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 하치무라도 점점 이제 경기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 워싱턴도 작년 같은 부진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워싱턴 위저즈가 120대 99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주전들 3명이 빠진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돈치치의 댈러스 매버릭스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어제 댈러스 매버릭스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뉴올리언스는 오늘 자이언 윌리엄슨, 브랜든 잉그램, 그리고 허버트 존스까지 3명의 주전 선수들이 빠졌는데 오늘 CJ 맥컬럼의 경기 운영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야투 20개 중에 6개밖에 넣지 못하는 야투 난주에 시달렸지만 어시스트를 11개나 뿌렸고 경기 내외적으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또 주전으로 승격이 된 트로이 머피 3세와 호세 알바레도, 이 두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호세 알바레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오늘은 공격에서도 굉장히 고효율 야투 감각을 보여주면서 13득점 기록했고요. 머피 3세는 22득점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 특히나 주목해야 될 점은 야투 8개 중에 8개를 모두 성공, 그리고 그 중에 3점 슛이 4개, 즉 3점 슛도 4개 던져서 4개 모두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이 선수가 굉장히 성장했고, 브랜든 잉그램의 백업으로만 나오기에는 또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을 해준다면 정말로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올해 식스맨상 수상도 노려봄직한 활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랜만에 많은 시간 출전한 디번테 그레이엄도 벤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초반에는 쭉 앞서가다가 2쿼터부터 댈러스의 추격을 허용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접전 승부를 펼쳐 나가면서 마지막 루카 돈치치의 슛을 막아내면서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같은 경우는 루카 돈치치가 1쿼터에 벌써 14득점에 어시스트 6개를 기록하면서 오늘 정말 40득점 이상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루카 돈치치가 득점을 조금 멈춘 상황에서 팀의 추격이 시작되었죠. 1쿼터에는 돈치치 하나에게 너무 의존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루카 돈치치가 37득점, 스펜서 디니디가 24득점, 그리고 크리스천 우드가 벤치에서 나와서 23득점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다 하나같이 한 자릿수 득점에 묶이면서 패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루카 돈치치의 경기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3점 야투가 좋지 않았어요. 오늘 기록만 봐도 이 선수의 플레이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는데 3점 야투가 13개 중에 2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총 야투가 30개에서 16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2점 야투는 17개를 던져서 14개를 성공시켰다는 거죠. 이 선수가 퍼리미터 지역에서 공을 잡고 수비수에게 2지 선다 혹은 3지 선다 어떤 그런 수비를 강요하는데 수비수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선수가 빠른 선수가 결코 아닌데 너무나 이런 디시전 메이킹 같은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 판단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라페스를 올리기도 하고 플로터를 올라가기도 하고요, 페이더웨이 점퍼를 날리기도 하고요, 자유투를 얻어내기도 하고요. 정말 이 선수의 그런 능력을 보면서 오늘 경기 내내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솔직히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팀 농구와 루카 돈치치 한 명의 대결을 정말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만약에 오늘 같은 날 3점 슛감까지 좋았더라면 뉴올리언스가 감당해내기 힘들었을 텐데,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히게도 루카 돈치치가 오늘 외곽 슛 감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댈러스는 원정에서 아쉽게 한 골 차이 113대 111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LA 클리퍼스의 경기. 저는 LA 클리퍼스가 어렵지 않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한 2시간 전에 출전한다고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는 오늘 역시 결장을 했습니다.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는 클리퍼스의 모습이었고,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약간 느낌이 뭐냐면 원래는 못 오기로 했는데 한 2시간 전에 야, 나 오늘 약속 취소돼가지고 오늘 농구하러 간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36분 동안 이 선수가 솔직히 아팠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36분을 뛰면서 33득점, 8어시스트, 5리바운드, 스틸과 블락 3개씩 기록해줬습니다. 정말 저는 이 아프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팀이 어떤 탱킹 노선을 걷지만 않는다면, 저는 리그에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정말 슈퍼 S급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투 성공률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수비력도 갖춘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지금은 이제 뭐 족저근막염도 조금 가지고 있고 잔부상이 있고 또 팀의 어떤 플랜적인 부분 때문에 경기 출전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고 건강하게 경기를 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다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트레맨 선수도 25득점으로 샤이의 뒤를 바쳤고요. 그리고 뭐 벤치에서는 켄리치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뭐 클리퍼스가 주전들을 잘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지 잭슨이나 터런스맨, 니콜라 바툼, 노먼 파웰 같은 선수들이 주전으로 올라왔지만 오클라호마 시티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고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루크 캐너드, 뭐 존 월, 로버트 코빙턴, 오랜만에 코피라고요. 커피 뭐 이 선수까지 지난 시즌에 좀 잘했던 선수죠. 다양하게 경기를 이제 나왔지만 뭐 팀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었고요. 이비차 주바치는 10득점에 14리바운드, 무려 7개의 블락슛. 즉 오늘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스몰 라인업 자체를 거의 가동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오늘 그냥 버리는 경기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오클라호마 시티의 의중이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 왜 굳이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뭐 아프다 얘기까지 했었는데 경기를 투입하면서 경기를 잡았는지. 굉장히 재밌는 팀이에요. 신기한 팀이고 이 팀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챗 홈그렌이 올 시즌 아웃 됐는데 만약에 이 팀이 웬반야마를 갖게 된다면 웬반야마와 챗 홈그렌 굉장히 뭔가 비슷하거든요. 길쭉한데 슈팅이 좋은 두 선수를 과연 한 팀에 보유하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 과연 일어나게 될지도 관심 깊게 한 1년 정도, 1년도 아니죠,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7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메인 이벤트였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 저는 이렇게까지 원사이드하게 피닉스 선즈가 이길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반까지는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경기가 흘러가다가 3쿼터에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피닉스 선즈는 오늘 데빈 부커가 클레이 탐슨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슈퍼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34득점 19개의 야투만을 던지면서 그런 엄청난 효율을 기록을 했고요. 크리스 폴도 오랜만에 스테픈 커리를 만나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16득점에 어시스트 9개. 그리고 리그에서 스테판 커리를 거의 가장 잘 막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은 미칼 브리지스 역시 공격에서도 17득점, 특유의 그 고효율 야투 8개 던져서 7개를 성공시키면서 스테픈 커리 그리고 워리어스의 공격수들을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팔이 길고 발이 빨라가지고 이 선수의 수비를 벗겨내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도 오늘 골밑에서 16득점에 리바운드 무려 14개를 걷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워리어스의 골밑을 에이튼이 잘 공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란데일 선수, 란달? 제가 어떻게 읽는 건지 잘 공부를 해서 오겠습니다만 이 선수가 벤치에서 엄청 잘하더라고요. 17득점, 돌파면 돌파, 또 퍼리미터에서 미들슛이면 미들슛,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벤치에서 나와서 17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워리어스를 한번 살펴보면 워리어스는 오늘 클레이 탐슨이 말도 안 되게 부진했어요. 단 2득점에 그쳤고요. 야투를 8개 시도해서 1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고 3점슛 모두 놓쳤습니다. 5개를. 그리고 심지어 데빈 부커하고 싸우다가 이제 퇴장까지 당했어요.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를 정도로 막 흥분해가지고 경기를 그르친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스테픈 커리는 전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에는 야투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 조던 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반에 14득점이었지만 후반에 3득점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리어스 팀 자체가 후반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즌 원정길에서 뭐 이런 경기 한두 번씩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우승 후보들끼리의 대결에서 피닉스 선즈가 기분 좋게 30점 차 가까운 대승을 이끌어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내일 경기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 10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경기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나머지 경기는 그냥 제가 승패만 대략적으로 간략히 예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매직과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 이거는 클리브랜드의 홈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리브랜드가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올랜도 매직은 5연패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파울로 벤케로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애틀란타 호크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백투백을 홈에서 갖게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애틀란타 호크스가 승리를 거둘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비록 홈이지만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비록 선수들이 젊지만 애틀란타 호크스의 끈적한 어떤 퍼리미터 디펜스를 벗겨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요 경기는 조금 남겨두고요. 샬럿 호네츠와 뉴욕 닉스의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최근 기세가 좋은데 지금 문제는 테리 로지어가 내일 다프트풀입니다. 경기에 뛰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뉴욕 닉스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다시금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 이 경기는 시카고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시카고 불스가 어렵지 않게 역시나 승리를 거둘 것이고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아쉽게 이건 좀 접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현듯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의 경기 리턴 매치예요. 바로 다시 붙습니다. 이번에는 미네소타가 이길 것이라고 정말 확신을 해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데빈 바셀이 역시나 다우트풀이에요. 내일 나오지 못할 확률이 높고, 지금 샌안토니오는 지금 똥줄이 타요. 다른 의미로 이기면 안 되는데 계속 이기고 있기 때문에 데빈 바셀을 비롯해서 다른 선수를 조금 휴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리턴 매치, 작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지금 NBA 측에서 리턴 매치를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스턴 로켓츠와 유타 재즈의 경기, 유타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는 저는 내일은 유타 재즈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을.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가 포틀랜드 원정길에 떠납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지금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히트는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죠. 지금 1승 3패에 몰려 있는데, 저는 이 경기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5연승 쾌조의 스타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내일도 무시무시한 슈팅 감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빅매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와 미러키 벅스의 대결. 자, 요 경기는 재작년 플레이오프였죠.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두 팀이 맞붙었었고, 미러키 벅스가 4대2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두 팀이 맞붙으면 역시 케빈 듀란트와 야니스 안테토쿤보라는 리그를 대표하는, 지금은 이제 파워포워드 매치업이 관심을 끌게 되죠. 그리고 뭐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네임밸류도 카일 러빙이라든지 뭐 주루 할러데이라든지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총출동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대결인데요. 내일은 이제 미러키의 홈구장 미러키에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8시 30분에 펼쳐지는 경기고요. 역시나 전국 중계 방송인데, 브루클린 네츠는 일단은 내일과 그리고 모레 백투백 경기예요. 그래서 선수들의 출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요런 중요한 경기에는 당연히 케빈 듀란트나 카일 러빙 같은 스타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벤 시몬스의 어떤 내일의 경기력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러키 벅스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에서는 뭐 듀란트와 어빙이 막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수비력에서 두 팀은 차이가 조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루 할러데이나 야니스 안테토쿤보나 뭐 그레이슨 알렌이나 브룩 로페즈 같은 전원이 이제 수비력에서 좋은 기량들을 갖추고 있는 미러키 벅스가 또 홈에서는 비록 듀란트나 어빙에게 퍼리미터에서 많은 득점을 내줄지라도 튼실한 골밑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초반이긴 하지만 보여지는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특히 수비력이라든지 에너지 레벨에서 지난번에 멤피스 그리즐리스에게 확 밀리는 거 보면 역부족이다. 듀란트와 카일 러빙의 두 명의 어떤 1대1 공격에 역시나 아직도 의존하는 스티븐 애쉬의 그런 무능함,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미러키 벅스의 승리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나의 빅매치, 이걸 빅매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 LA 레이커스를 보면 일단 경기를 보는 맛이 있긴 있어요. 내일 웨스트브룩이 다우트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아마 못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러셀 웨스트브룩을 농구 선수로서의 기량을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웨스트브룩이 경기를 뛰는 걸 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 내일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리그 최고의 빅맨인 앤서니 데이비스와 니콜라 요키치의 맞대결이다라는 점이 가장 이제 흥미를 끄는 부분이겠죠. 사실은 재작년 그러니까 버블 시즌에 19-20 시즌에 벌써 3년 전 시즌이군요. 그 시즌에는 리그 내에서의 위상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니콜라 요키치보다 위였어요. 그리고 두 팀이 맞붙었던 시리즈에서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그때 위닝 버저비터를 성공시켰던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허탈해하던 니콜라 요키치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후 두 시즌에서 니콜라 요키치가 모두 MVP를 수상을 하면서 두 선수의 어떤 위상이 달라졌죠. 지금은 모두가 니콜라 요키치를 앤서니 데이비스보다 위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니콜라 요키치가 백투백 MVP를 받는 동안에
부상으로 골골대면서 2시즌 동안 80경기에도 채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앤서니 데이비스가 내일 본인의 어떤 그런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백투백 MVP에 빛나는 니콜라 요키치를 막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이 이제는 어떤 위치가 바뀌어버린 두 선수의 빅맨 대결 기대해 봄직하고요. 또 르브론 제임스가 팀을 연패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지, 이 경기를 참 이겨도 우퍼요. 왜냐하면 레이커스는 이겨도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덴버 너게츠도 지금 일단 2승 2패인데 지난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죠. 니콜라 요키치가 요키치답지 않은 9득점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자말 머레이도 야투 감각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과연 내일 어떤 경기를 홈에서 펼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상 저는 이 경기를 덴버 너게츠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 경기이기도 하고 레이커스가 뭐 웨스트브룩이 없지만이라는 표현이 좀 서글프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외곽슛을 확률 높게 넣어줄 선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고군분투를 하겠지만 덴버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일 경기까지 조금 이렇게 훑어봤고요. 점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리그,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